이제 이런 운동의 법칙 안에 적용되는 힘을 볼 건데 19페이지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힘 해가지고 총 몇 가지 나와 있냐면 4가지 나와 있어. 결국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은 다 하면 이 4가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뭐 탄성력이라든가 마찰력이라든가 장력, 수직항력 지금 없지? 걔네 알고 보면 다 전자기력 때문에 발생한 힘이야. 근데 여기서 강한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은 별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왜냐면 우리 삶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저 힘들은 아주 짧은 거리. 강한 상호작용은 10의-15m 이내, 그리고 약한 상호작용은 10의-18m 이내. 그러니까 그 정도면 원자핵보다도 작은 거거든? 그러니까 원자핵 안에서나 작용하는 힘들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힘들. 첫 번째로 중력. 얘를 또 다른 말로는 만류인력. 자, 누가 발견한 거야? 뉴턴이. 지구가 지구 상에 있는 물체를 뭐 한다? 끌어당긴다. 자, 이게 떨어지는 뭘 보고? 사과를 보고 중력을 생각했다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뉴턴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중력이라는 거는 보편적인 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했어. 자, 어떤 식이냐면 뉴턴은 사과를 당기는 힘이나 달을 떨어지게 하는 힘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 달이 매번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니? 자, 진짜로 막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고, 자, 달이 이렇게 지구 주변을 원운동하잖아? 얘는 지금 이 위치에서 접선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고 있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관성이 있어. 만약에 지구가 없다면 계속 가버릴 거야. 그래서 원래 한 이쯤 와 있어야 하는 건데 실제로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니까 이따만큼 뒤꿈치 거리만큼 지구 중심을 향해서 낙하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가던 것보단 떨어진 거지. 그래서 계속 원운동을 한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낙하한다는 거고, 이 달을 떨어뜨리는 힘과 사과를 떨어뜨리는 힘이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은 종류의 힘이다. 자, 즉 지구가 달도 떨어뜨리고 달도 끌어당기고 사과도 끌어당긴다. 그런데 작용 반작용도 누가 알아냈어? 뉴턴이. 그래서 그럼 지구만 사과 끌어당기고 달 끌어당겨? 세상에 존재하는 두 물체 사이에서 힘은 항상 쌍방작용이라고 했잖아. 그럼 사과도 누구를 당기고 그리고 달도 누구를 당기고 지구도 당겨서 결국 지구, 달, 사과 얘네 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서로가 서로를 뭐 한다? 당긴다. 그게 바로 중력, 만류, 인력이야. 만자에 있을 유자, 끌어당기 있자. 만물에 존재하는 끌어당기는 힘. 자, 그러면 이 중력은 그 크기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질량 스몰 m1 그리고 질량 스몰 m2를 가지고 있는 물체. 그리고 이들 질량 중심 간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자,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끌어당기고 또 오른쪽에 있는 애가 왼쪽에를 끌어당기는 거야. 자, 근데 그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 자, 일단은 질량이 원인이잖아? 질량의 곱에 비례를 해. 그리고 모든 힘이 그렇듯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해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이들을 연결짓는 상수를 우리가 중력상수 혹은 만류인력상수 G라고 하고, 상수를 계산한 건 뉴턴이 아니야. 이제 나중에 후대에 들어가지고 율리라는 과학자랑 캐빈디시라는 과학자가 계산한 거지. 자, 얘는 힘이기 때문에 단위는 뭘 사용하냐면 뉴턴 사용해. 여기에서 뭐 G값을 외울 건 없는데 얘는 6.67 곱하기 10의-11제곱. 그러니까 상수가 작다는 건 사실 중력은 되게 작은 힘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의 중력을 잘 느껴? 못 느껴. 왜냐면 우린 질량이 작으니까. 근데 이제 지구와의 중력은 지구가 질량이 한 10의-20제곱kg 정도 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걔는 되게 크니까 이렇게 상수가 작은 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큰 가속도를 일으켜야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래서 얘가 바로 중력, 만류인력. 자, 그럼 질문. 이 크기는 A가 받는 힘이야? B가 받는 힘이야? A와 B가 받는 힘을 합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다 합한 거라고 하는데 아니야. 일단 작용 반작용 관계라 각각의 물체가 받았기 때문에 합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작용 반작용 관계랑 힘의 크기 똑같잖아. A도 이만큼, B도 이만큼 힘 받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가. 자,
이 만류인력 때문에 사실은 지구가 지구상에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 생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중력 가속도 생기는 거죠.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할게. 자, 그리고 지구 표면에 질량 스몰m의 물체가 있어. 이게 표면이라고 해서 딱 표면에 붙었다기보다는 표면 거의 근처다라고 생각해. 그럼 어느 정도를 표면 근처로 보느냐? 한 지표에서 10km 이내까지는 거의 표면으로 봐. 왜냐면 지구 반지름이 6,400km거든? 그럼 그거에 비해서 위로 10km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크게 그 구간 안에서는 중력 크기가 별로 변하지 않거든. 자, 그래서 뭐 건물 하나라든지 나무에서 떨어지는 정도, 그건 거의 표면으로 보면 되는 거야. 자, 이때 이 물체가 왜 그렇게 중심을 향해서 힘을 받아? 바로 지구도 질량을, 물체도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만류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야. 이때 지구 질량을 내가 라젠이라고 하면 그 힘의 크기는 이 식으로부터, 자, 상수 G, 둘 사이의 거리, 결국 지구 중심과 물체까지 거의 표면이니까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 지구 질량에다가 힘을 받는 물체의 질량을 곱한 만큼. 여기까지가 이 힘이 결국에는 이 물체를 지구 중심을 향해서 낙하하게 만들었고 그 낙하하게 만들 때 가속도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 그래서 이 힘이 곧 질량 스몰 m인 물체한테 자 F는 ma 가속도 g를 일으킨 힘이라고. 여기까지 가니? 자 여기에서 스몰 m 어떻게 됐어? 소금.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 스몰 g는 g 라지 r제곱분의 라지 m으로 자 이 라지 m은 지구 질량이고 라지 r은 지구 반지름이죠. 힘을 받은 물체의 질량은 없어. 소거됐어. 그래서 힘을 받는 물체의 질량 스몰 m과는 무관하다는 거야. 중력만 작용하면 1kg든 10만 kg든 모두 중력 가속도 9.8로 똑같다 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빗면에서의 중력분해. 자, 사실 그 빗면에서 중력분해하는 거는 물리원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옛날엔 있었지만. 그런데 이거는 내용을 내가 알아두는 게 좋기는 해. 그래서 그 값을 외우라는 건 아니고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지만 설명을 할게. 자, 이렇게 빗면에 질량 스몰 m이 있고 이 빗면은 어떤 빗면이냐면 지면과 사이각 세타를 갖고 있는 면이야. 자, 여기다가 물체를 놓으면 우리 다 알겠지만 이 물체가 어떻게 되니? 미끄러지죠. 자, 왜 미끄러져? 무슨 힘 때문이야? 중력 때문이야. 근데 중력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연지가 아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연지가 아래로 중력을 받는다고. 근데 면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거 본 적 있어? 이 면이 막 되게 얇은 면이어가지고 잘 버티지 못하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본 적 없지. 자, 그러면 왜 얘가 빗면을 타고 내려오느냐? 이런 빗면에서 중력의 효과가 두 갈래로 분해되기 때문이야. 어떻게 분해되냐면 물체를 빗면 아래로 미끄러지게 하는 힘과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면을 누르게 하는 힘. 이거 두 개로 분해되는 거야. 자, 내가 얘를 F1, 얘를 F2로 할게. 우리 왜 중학교 때 이 힘과 이 힘을 합성하면 평행4변형법에 의해서 대각선이 합력이다라고 했던 그거야. 여기까지 가요? 자, 이랬을 적에 얘가 90도 그리고 내가 얘를 X라고 하면은 얘랑 얘랑 나란하고 얘랑 나란하니까 동의각으로 X지? X하고 세타하고 더하면 90도니까 이거 X고 얘 세타고 얘 세타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에 대한 얘 높이잖아. 그래서 F1은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mg sin 세타야. 자, 그 다음에 이 점선은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에 해당되니까 얘는 mg 코사인 세타인데 얘랑 크기 같으니까 얘가 mg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어. 되니? 자, 이렇게 두 갈래로 분해되는데 그럼 중력만 작용할까 지금? 또 무슨 힘 작용할 것 같아? 면에 있으니까. 자, 봐봐. 이 물체를 A라고 하고 빗면을 B라고 하면은 중력이 두 갈래로 분해가 되다 보니 이 물체가 자연스럽게 B를 뭐 하게 되냐면 누르게 돼, 수직으로. 자, 그건 B가 받는 힘이니까 작용점을 내가 B한테 둘게. 이렇게 눌려. 이것 때문에.
그럼 A가 B를 누르니 B도 A를 뭐 해줘? 지금 이렇게 받쳐줘. 그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수직항력이야. 자, 이때 이 수직항력이 mg 코사인 세타와 같은 크기로 작용해. 자, 그래서 봐봐. 중력이 두 개로 분해됐으니까 일단 mg는 없다 쳐. 자, 그래서 이 힘 때문에 지금 A가 B를 누르니 B가 A를 받쳐주는 수직항력. 자, 그러면 얘네 두 개가 더해서 제로 되는 거지? 그럼 뭐 하나밖에 안 남아. mg 사인 세타 하나밖에 안 남아.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내려올 때의 R자 힘이 되는 거야. 마찰력 없다면. 자, 그래서 그럼 지금의 경우 R자 힘이 mg 사인 세타고 힘이 10개든 100개든 R자 힘이 가속도를 일으켜서 이게 ma야. 그래서 이때 미끄러질 때 가속도는 g가 아니라 g 사인 세타로. 자, 그래서 똑같이 중력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물체가 그냥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언제 더 빨리 떨어져? 이때 중력과 속도로 떨어지잖아. 이때는 중력과 수직항력이 모두 작용하기 때문에 딱 중력과 속도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가. 여기서 mg 사인 세타, mg 코사인 세타는 외우지 않아도 좋아. 그런데 힘이 이렇게 분해된다라는 거는 아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빗면 문제는 나와. 근데 저렇게 계산을 분해해서 계산하라는 의도의 문제는 아닐 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필기를 해주면 되겠어. 자, 아래 전자기력은 뒤에 전자기 파트에서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수직항력. 뭐 지금 하면서 계속 나왔잖아. 수직항력은 영어로 normal force여서 우리가 약자 라지 n 사용하고 면이 물체를 받치는 힘이죠? 그럼 걔가 왜 발생해? 자, 이렇게 면에 질량 스몰 m의 물체를 뒀고 얘를 A, 면을 B라 했을 때 지구가 A를 mg라는 힘으로 끌어당기니 자연스럽게 A가 B를 그 크기로 누르는 거야. 그랬더니 B가 A를 받쳐주는 반작용을 주게 되고, 즉 수직항력은 물체가 면을 누르니 면이 받치는 반작용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평평한 면에서 이 물체가 놓여있는 거 외에 어떤 작용하는 또 다른 힘이 없다? 그러면 지금의 경우 수직항력은 중력 mg와 어때? 같아. 여기까지 가. 자, 그래서 수직항력. 그 다음에 이제 탄성력. 내 전화야, 내 전화. 자, 무슨 성하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뭐? 성질. 자, 탄성은 그럼 어떤 성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누가 갖고 있어, 탄성? 용수철. 용수철이나 고무줄. 자, 그런 애들. 그러니까 탄성이라는 것은 뭔가 변형을 일으키던 힘이 없어지면 원상 복귀하는 성질. 자, 이때 이 원상 복귀하는 성질, 탄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고무줄, 용수철, 스펀지, 뭐 대나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탄성체. 대나무도 이렇게 휘었다 놓으면 돌아가잖아. 근데 물론 너무 많이 힘을 줘서 확 꺾어버리면 안 돌아오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탄성체라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 자, 어쨌거나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탄성체라고 하는데, 그때 그 탄성 때문에 나타난 힘이 바로 탄성력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탄성체 용수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 용수철에다가 내가 이렇게 물체를 메워놨어요. 지금 용수철은 전혀 길이의 변형이 없어. 늘어나지도 압축되지도 않았고, 그때 이 끝점이 있는 점을 우리가 O점이라고 하고 보통 평형점이라고 해. 얘들아, 잠깐만. 글쎄, 그걸 들어간다. 뭔가 많이 올려서 혹시 너네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시면 아니었어. 자, 봐봐.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평형점에 있는데 내가 얘를 잡아당겼어. 자, 이때 잡아당긴 채로 내가 잡고 있는 거야. 나는 얘한테 힘을 10N 줬어.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변형이 일어났냐면 1cm 늘어났다 칠게. 내가 이때 얘를 막 잡고 있잖아? 그럼 내 손이 왼쪽으로 막 끌리는 힘을 받는 걸 느껴. 자, 왜 그러냐면
얘가 용수철, 탄성체고 변형이 일어났더니 되돌이키려고 하는 탄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돌이키는 탄성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야. 자, 이때 탄성력 내가 FS라고 할게. 얘가 지금 얼마 작용하냐면 얘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몇 뉴턴? 10뉴턴. 자, 그런데 내 손을 놨어.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의 10이 없어져. 그럼 무슨 힘만 남아? 탄성력만 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돌아가는 거다. 됐니? 자, 이번에는 내가 얘를 더 세게 잡아당겼어. 얼마 힘을 줬냐면 20뉴턴. 그랬더니 얘가 2cm 늘어났어. 이때 잡고 있으면 뭐 왼쪽으로 끌리는 힘을 내가 더 크게 받아. 더 돌이키는 탄성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얼마만큼 작용할까? 지금 나 잡고 있으니까, 정져 있으니까 20뉴턴이죠. 이때도 내 손을 놓으면 나의 힘은 없어지고 탄성력만 남으니까 그 힘의 방향대로 돌아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럼 지금 봐봐. 내가 이 물체한테 힘을 줬어. 이걸 보통 이제 물체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다 해서 보통 다 통상적으로 외력이라 그래. 2배를 줬더니 몇 cm 늘어났어? 몇 배 늘어났어? 2배. 그럼 3배 주면 몇 배 늘어나냐면 3배. 이런 관계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자, 그래서 물체에 가한 힘과 변형된 길이 x라고 함께 계속 달라질 수 있으니까 둘은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다. 자, 그런데 그 비례 관계의 비례 상수는 숫자라고는 할 수 없어. 왜냐면 용수철마다 고무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그냥 우리가 K라고 써.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용수철 상수 혹은 탄성 계수라고 해. 오케이? 자, 그러면 탄성력 또 표현해볼까? 자, 지금 늘어난 길이가 2배 됐더니 탄성력도 10뉴턴에서 20뉴턴 몇 배 된 거니? 2배. 그러면 탄성력도 변형된 길이 어떻다? 비례한 거죠? 자, 특히 사실 그때 1cm를 늘리게 한 힘과 탄성력은 크기가 똑같잖아. 그럼 얘도 상수는 K야. 그런데 다만 얘와 차이가 있다면 자, 힘은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잖아. 가한 힘은 변형된 방향, 변이 방향과 똑같지. 그런데 탄성력은 변형된 방향, 오른쪽이면 어디로 작용해? 자, 오른쪽으로 늘어나면 탄성력 어디로 작용해? 왼쪽. 변위와 반대로 일어나지. 그래서 방향까지 표현하면 마이너스 붙는 거야. 여기까지 가니? 자, 이 식이 역시 스토리를 다 갖고 있는 거야. 보세요. 탄성력은 변위에 비례하고 그때 비례상수는 K고 변위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내용을 다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마이너스를 써서 풀 일은 별로 없기는 해. 그냥 크기 계산하고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오케이? 자, 이거 힘이니까 단위는 뭘 사용하겠어? 뉴턴. 이렇게 수식화한 사람이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얘를 훅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뉴턴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했어. 물론 뉴턴은 당연히 인정해주지 않았죠. 뉴턴하고 이 사람하고 혹시 헨리 해성이라고 들어봤어? 해성인데 이렇게 해성은 원래 보통 지구를 이렇게 한번 스쳐 지나가거든. 근데 돌아오는 애들이 있어. 76년인가 주기로. 그걸 발견한 사람이 헨리라는 사람이거든. 그 헨리하고 훅하고 뉴턴하고 걔 항상 과학 모임을 가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훅은 자기가 뉴턴하고 라이벌 관계라고 생각했지. 자, 어쨌거나 이게 훅의 법칙이야. 여기까지 가요? 그런데 이 훅의 법칙이 그러면 용수철이면 끝도 없이 이게 성립하느냐? 그렇진 않아. 내가 이 물체를 막 엄청 힘을 많이 줬어. 너무 많이 줬더니 너무 늘어나 버렸네? 그럼 이 상태에서 내 손 놓으면 돌아가니? 탄성이 너무 그치. 이 상태에서는 변형된 길에 비례하게 탄성력이 작용을 못한 거지. 왜? 아무리 좋은 탄성체도 탄성이라는 성질을 끝까지 갖고 있진 않아. 너무 모양의 변형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잃어버린단 말이야. 자, 따라서 이 식은 언제까지 성립하냐면 탄성을 가지고 있는 너무 변형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걸 우리가 탄성 한계라고 해. 그래서 탄성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내에서 성립하는 식인 거야. 여기까지 가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K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용수철 상수에 대해서. 자, K에 대해서 풀면 K는 X분의 F지. 단위가 뉴턴 퍼 미터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용수철은 1뉴턴 퍼 미터짜리야 라고 하면 이건 뭔 내용이냐면 이 용수철을 1m 늘리기 위해서 힘이 얼마 필요하다? 자, 1m당 1뉴턴 필요하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만약 B라는 용수철 상수는 10뉴턴 퍼 미터야. 그러면 얘는 1m 늘리기 위해서 몇 뉴턴 필요하다? 10뉴턴 필요하다. 그럼 누가 늘리기 어렵다? B가 어렵다.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가 크면 변형시키기 어려운 용수철이다 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 용수철 상수 클수록 뻑뻑한 용수철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여기까지 가. 자, 특히 F하고 X와의 관계를 크기만 식을 써보면 F는 KX 1차 함수잖아. 여기서 바로 기울기가 용수철 상수 K인 거죠. 됐니? 자, 그래서 호재 법칙 F는 KX 21페이지까지 본 거야. 자, 이제 하나만 더 보면 우리 2단원의 내용은 끝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 방정식. 자, 운동 방정식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이제 쓸 건데 미지수가 있어서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자, 거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접촉되어 있어. A는 2kg짜리 물체고 B는 1kg짜리 물체예요. 자,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얘네한테 운동을 시키려고 이렇게 왼쪽에서 힘을 가했어. 자, 거기 상황에서는 지금 몇 뉴턴의 힘이 가해진 걸로 나와? 그랬더니 얘네가 움직일 거 아니야? 자, 그 9라는 힘이 얘네 전체에 정지해 있다가 속도가 생기니까 가속도를 일으키는 원인이긴 한데 엄밀히 살펴보면은 9뉴턴이라는 힘은 A에 작용한 힘이야? B한테 작용한 힘이야? 그 그림상 봤을 때는 A에 작용한 힘이야. 그러니까 두 물체가 이렇게 자, 이렇게